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여권의 두 인물이 있습니다. 두 명 모두 장관이죠. 한동훈, 원희룡 두 인물인데요.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이 두 인물 비교도 해가면서 그리고 한 명씩 짚어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일타 대 제1검 각각의 별명이 있죠. 자, 그럼요. 두 장관, 윤석열 정부의 두 장관인데요.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여기 각각의 얼굴이 있는데요. 일단 법무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 굉장히 굵직한 업무들을 맡고 있죠.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은 윤 정부의 실세 장관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희룡 장관은 대선 주자급이죠. 대선 출마했었죠. 그런데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인물은요 같은 학교 같은 과를 나왔어요. 근데 1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긴 92학번, 여긴 82학번이네요. 그리고요, 당시에 또 이것도 좀 독특한 인연인데, 당시 한동훈 장관이 학보사 기자였어요. 법대 학보사. 근데 사법연수생이었던 원희룡 장관을 취재해서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아, 이것도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은 뭐 지명 때부터 야당, 특히 민주당과 뭐 격돌을 하고 있죠.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은 이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 갖고 민주당과 뭐 대단한 지금 뭐 격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두 장관의 과거의 모습, 최근의 모습 영상으로 좀 길게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범죄 수사는 범죄 수사 받는 사람의 기분 맞춰준 절차는 아닙니다. 여기 당시에는 아무런 반론도 없이 이걸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홍보를 다 해놓고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공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리십시오. 특히 원희룡 장관은요. 오늘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 했던 그 원희룡 TV에다 다시 나와서 오늘 김동연 경기지사가 본인에 대한 비판을 했거든요. 그것에 또 조목조목 반박하는 영상까지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원희룡 장관 얘기를 좀 집중해 보면 일각에서는 원 장관이 최근 민주당의 이른바 강수,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 계획 백지화한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이렇게 한 게 한동훈 장관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선이 있거든요. 사실 한동훈 장관은 취임 이후 연일 민주당과 설전을 벌이면서 체급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데 이 강수를 둔 위에 민주당과 계속 원희룡 장관이 격돌하고 있거든요. 이 시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은 뭐 최근에 체급을 높일 만한 이유는 없어요. 이미 높은 체급으로 장관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미 체급이 높다. 그렇죠. 대선 출마도 했었고 예. 전직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예. 와의 뭐 일합을 겨룬 것도 있고요. 이렇게 저렇게 장관 중에 그래도 눈에 띌 만한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해 줄 만한 그 사건들 또 일의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 양평고속도로를 백지화 선언할 만큼 그렇게 다급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을 의식하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선뜻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높은 상태라서 뭐 더 올릴 게 없다. 그냥 본인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강수일 거다. 이런 해석이신데요. 다음 준비된 영상 속에 목소리가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오늘 김동연 지사를 포함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원희룡 장관을 내서 쏟아낸 말들이 있거든요. 그 내용 확인해 보시죠. 장관직이 노름판이 한 번이니까 장관직을 걸고 뭐 장관이 뒤집고 하는 이런 문제는 뭐 최근에 몇몇 분들이 그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임명된 정부직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임기가 없는 임명직 장관입니다. 그냥 아니 일개
건교부 장관 그 몇 달 했다고 거기하고 건단 말이에요. 이 정부 있는 동안에는 백조하겠다 안 하겠다 다음 정부에서 해라. 지가 뭔데? 아니 가짜지도 않아요 정말로. 국무총리는 해임 건의안을 내시고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을 하세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그러고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장관을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그 평가는 뭐 대단합니다. 뭐 거칠고요. 여러 개 담는데 자, 장윤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의 입에서 원희룡 장관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발언의 내용은 굉장한 비판 또는 비난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원희룡 장관에 대한 반응을 보다 혹시 한동훈 장관처럼 원희룡 장관한테만 뭐 이렇게 띄워주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의 몸집만 키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지난 비판도 1년 동안 있었죠. 그 결과만 났다라는 그렇죠. 평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결국에는 원희룡 장관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예. 프레임은 참 불편한 프레임이기는 합니다. 예. 그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5년 만에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당한 것 이런 것의 과오가 결국에는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허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희룡 장관과의 어떤 그 지금 상황 보면 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비리라든지 의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해명을 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뭐 설령 이것으로 인해 원희룡 장관의 몸집이 커진다, 뭐 몸값이 커진다라고 하더라도 야당은 야당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고 그러다 예. 보면 국민들께서 야당의 진정성도 알아주실 날이 올 것이고 뭐 국정조사가 되었던 뭐 수사가 되었던 이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진상이 샅샅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윤주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원희룡 장관이 이 백지화라는 강수를 뒀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계산이 있지 않냐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데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결국에는 본인 정치를 좀 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예.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사실 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다는 것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또 정치적인 결단인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 양평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계산한 것은 아닌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계산한 거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 백지화라는 강수를 둔 이후에 국토부 이 건물 앞에 화환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죠, 지금요? 매일? 이 화환 많이 받으신 분들은 결국에 보면 나중에 뭔가 일을 하시던데요, 지금요. 최근에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화면에는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을 조금 더 비교해 본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또 똑같이 각각 사진이 있고요. 일단 한동훈 장관은 최근에 지방 일정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전남 갔다 왔고요. 오늘부터 제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한상의 일정도 있고요. 그리고 제주에 가서 4.3 관련 어떤 회의도 참석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행보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이제 왈가왈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은요. 일단 대선 경험, 이건 대선 주자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성 발언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교가 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른바 범보수 차기 대선 주자를 쭉 나열하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동훈 장관은 20%로 상당히 높게 나와요. 반면에 원희룡 장관은 아직 10% 밑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권 내 여당 내의 평가도 약간씩 갈리는데 한동훈 장관은 총선 차출설이 끊임없이 나오죠. 본인은 별 얘기 안 하는데도 계속 하다못해 무슨 진두지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반면 원희룡 장관을 놓고서는 딱히 총선과 관련해서는 별 얘기를 안 해요. 다들. 그리고 최근에 약간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약간 맞듣지 않다는 얘기도 좀 간혹 나옵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영입 제한이 얼마든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본인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최근에 뭐 막 화한도 막 사람들이 보내고 하시던데 네. 근데 총선에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결정이 과연 중도층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태도인가라는 면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백지화는 아니고요. 백지화는 아니고 안 되고요. 이거는 뭐 7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염원이지 않습니까? 예. 또 국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예탁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논란 때문에 뭐 백지화다 중단이다 하는데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사실 보면은 원안보다는 대안이 여러 가지 면에서 합리적으로 보인 거는 사실입니다. 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제가 좀 다소 어려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호평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총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나오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움된다. 뭐 이런 게 줄을 이루는 반면에 원희룡 장관에 대해서는 총선 얘기하시는 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고속도로 문제,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약간 맞듣지 않다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약간 반응이 다른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반응이 다른 거는? 우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예. 뭐 신인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국면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시원하다. 약간 참신하고 시원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런 입장이고 정치적인 그 상황으로 보면 신상품이죠. 그런데 원희룡 장관은 지금 정치를 한 20년 이상 해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신선한 감이라기보다는 늘 보여주는 그 방식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걸 두고 두 분을 비교하는 것은 저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각자 전혀 다른 그렇죠. 상황에서 업무를 집행한 것이고 다만 이번 그 원희룡 장관이 좀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인상에 남을 정도로 예. 저런 발표를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나 또 예. 앞으로 어떤 태도로 저 총선에 임할 건지 대선에 임할 건지를 예. 나름대로 조금 생각하지는 않았나 그렇게 하고 총선이나 다음 대선을 그래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원희룡 장관의 예. 판단이 지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장관으로 있으면서 고속도로 노선을 정하는데 거기에서 야당에서 사실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예. 하면 그것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 노선의 적절한 방법을 예.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 민주당이 뭐 해명을 한다고 수용할 분들이 아니고 오히려 의혹만 제기를 하니까 예. 차제에 좀 더 충격요법으로 이제 그 백지화 선을 해버렸죠. 그러나 뭐 끝까지 백지화 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논란을 예. 일시 차단한다는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또 이 양평 군민들뿐만 예. 아니라 그 관련된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다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예. 노선을 정하는 그런 단계로 가겠죠. 그러나 이번 원희룡 장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예. 좀 자신이 좀 강력한 어떤 이미지를 좀 보이고 싶어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김용남 전 의원이 갑자기 손을 드셨어요. 지금 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짧게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1분 내요. 예. 저는 분석이 조금 다른데요. 예.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 후보로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거의 온전히 흡수하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지금 지지율 대권자 적합도인데 이게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이 지금 여권 인사 중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숫자 기록하는데 이게 그렇죠. 근데 그 이유다. 면면을 보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을 그대로 흡수할 만한 인사는 딱히 눈에 안 띄거든요. 요 뒤에 약간 한동훈 장관 색깔이 다른데 뒤에 약간 이 붉은색 계통 그래프가 되시는 분들은 약간 다르다. 그렇죠. 근데 원희룡 장관의 강점이라는 것은 예.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알파를 갖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강점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강점이었던 것인데 이번에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오히려 자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장점을 좀 없애버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수도권에서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을 조금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부정적 평가를 좀 곁들여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께요. 네. 남의당 인물 얘기를 좀 쭉 하시는데 일단 제가 좀 약간 색다른 질문을 하나 좀 드릴게요.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가 사실 궁금한 건데 많은 분들이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총선에 내보내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저기 대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치가 없는 그 한동훈 장관을 미리 내보내서 예. 그게 오히려 독이 될지 덕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카드를 좀 아껴놓자. 좀 더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오히려 다음에 어떤 뭐 장관 다음에 총리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식의 관료를 통해서 보호해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제 뭐 총선을 내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윤 대통령이 그게 더 말하자면 빨리 카드가 소진된다고 생각하면 안 내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다만 이제 제가 보았을 때는 그 내년 총선 전후에 민주당과의 지지율의 격차 그게 따라서 굉장히 당이 어려운 지경이 있고 당의 요청이 많아지면 예. 그 카드를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쉽게 써야 될 이유가 있나? 예. 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들리기에는 어쨌든 윤석열 신당 이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과감히 트레이드 마크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만 장관이 사실 장관 바꾸는 일이 요즘에 간단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명만 총선에 내보낸다면 누구를 선택할 것 같습니까? 그 아마 원희룡 장관은 예. 총선에 나가려는 의지가 강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도 그런 뭐 요청을 드리겠죠. 아무래도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 전에 그렇죠. 장관 전에.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이 어느 지역구로 온다는 소문까지 지금 나 있는 예. 상황인데 그런 정치인을 장관으로 데리고 지금 내각에 포진을 시켰다가 선거철이 다가오는데 그냥 그 뜻을 꺾어가면서 계속 남아 있으라고 할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장관을 내보내느냐의 문제는 총선 전체의 판도를 보고 예.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이 판단의 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판단의 성격도 할 수 있고요. 아직 총선까지요 많이 남았습니다. 사실 요즘에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4월 초에요.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많은 분들이 아직 그 말씀 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두 장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두 장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비교 좀 해봤습니다.